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9페이지 공배인 경찰학교 여러분 교재 9페이지에 있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제적 의미의 경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뭐 여러분 말이 좀 어려울 거예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제적 의미의 경찰,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자, 일단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이 법에서 형식적 의미 이렇게 나오면은 실정법을 말해. 실정법적 의미의 경찰을 형식 의미의 경찰에 부른다. 실정법이란 뭐냐면, 실정법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 여러분이 적용을 받고 있는 법, 내가 적용을 받고 있는 법, 여러분에게나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법, 이걸 실정법이라고 불러.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실정법에는 제일 위에 보는 헌법, 그 다음에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고 치면 형법, 그 다음에 뭐 국가보안법, 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뭐 폭력행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 뭐 이런 것들이, 가정폭력법, 이런 것들이 다 실정법이라. 현재 여러분 생활을 규율하잖아. 그 다음에 길을 걸어가면 도로교통법, 교통사고를 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다 이 실정법이라고. 그래서 실정법은 현재 여러분이나 나를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을 실정법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지. 그래서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경찰 활동을 형식 의미 경찰 활동이라고 부른다. 자,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인데, 보통 경찰기관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찰을 말해. 내가 전직 경찰이잖아. 그러면 경찰, 뭐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 이 전부가 보통 경찰기관이야. 즉 경찰청과 그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경찰활동은 전부 다 형식 의미의 경찰로 보는 거지. 경찰 범주를 정할 때. 자, 그러면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는 무엇가 있는가? 그걸 알아봐야겠지. 자, 그걸 알아보려면 경찰 임무를 규정하는 법 규정을 찾아봐야 돼. 그 규정이 두 개 있어. 경찰법 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줄여서 경직법 2조야. 자, 경찰법 3조와 경직법 2조에는 국가경찰의 임무 또는 직무 범위가 나와 있는데 두 개가 똑같아. 국가경찰이 해야 될 직무의 범위 또는 임무를 이 두 가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3조와 2조에서 각각. 자,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요 내용이 나와. 요 내용이 나와. 자, 그러면 법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 경찰법 3조, 경직법 2조에는 다음과 같은 7가지가 나와 있다. 7가지. 7가지가 나와 있고, 최근에 새로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것이 추가됐어. 그래서 보면 8가지라 볼 수 있어.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를 하면 경찰이 들어가서 개입을 하는 거지.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를 못하도록 개입하는 거야. 자, 그런 것을 일종의 서비스 제공이라고 불러. 서비스 제공. 자, 그 다음에 범죄의 예방도 일종의 서비스 제공이야. 서비스 제공이지. 범죄 예방. 서비스 제공이에요. 서비스 경찰의 기능이다. 그 다음에 범죄의 진압 수사는 사법경찰에 불러. 자, 사법경찰. 범죄 진압 수사는 사법경찰. 사법경찰은 뭐냐면, 여러분이 만일에 뭐 살인을 했다. 살인을 하면 살인범을 체포해서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신문조서를 작성해서 검찰로 보내면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는데, 피의자를 체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검찰로 송치하는 그런 일련의 업무를 하는 경찰을 사법경찰을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수사경찰이야. 자, 진압 및 수사는 수사경찰 또는 사법경찰을 불리는 거다. 그 다음에 경비주연사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인데, 여기서 대간첩 작전수인데, 대간첩 작전수이라는 것은, 여러분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지. 예를 들면 북한에서 간첩을 파견했거나
확인해서 남한에서 간첩 활동을 하거나 또는 남한 사람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어떤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침해한 어떤 간첩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럴 경우는 경찰이 간첩죄로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대간첩, 안티 간첩이라 불러. 안티 에이전트. 대간첩 작전이라 불러. 간첩을 수사하고 간첩을 찾아내고 수사하고 체포하고 기소하는 일련의 절차를 대간첩 작전이라 부른다 이거지. 또 간첩을 생포하거나 생포, 검거, 사살하는 것도 대간첩 작전이야. 자, 그런 것을 보안경찰이라 부른다. 보안경찰 또는 대공경찰. 공산주의에 대항한다. 공산주의를 제압한다. 의미의 대공이야. 대공경찰 또는 보안경찰을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경찰서 가면 정보과에서 각종 치안정보를 수집해서 작성하고 있어요. 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치안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거지. 자, 그런 것을 정보경찰이라고 불러. 정보 수집이지. 정보경찰. 그래서 정리하자면 경찰법 3조와 경지법 2조에는 사법경찰, 정보경찰, 보안경찰, 서비스 제공 기능을 하는 경찰이 다 있는데 이것을 바로 형식 의미 경찰로 보는 거지. 요 업무, 요런 경찰 업무를 하는 거지. 요 경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고 있잖아. 실정법에 경찰청과 그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모두 형식 의미 경찰로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실무적으로 지금 경찰하고 있는 거니까 실무성의 개념이야. 실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런 걸 해왔어. 나는 주로 사법경찰 업무를 해왔어. 정보과 직원은 정보경찰 업무, 보안과 직원은 보안경찰 업무, 그 다음에 지구대 직원들은 주로 서비스 제공 업무,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굉장히 실무성 개념이고, 조직 중심 개념의 말은 경찰청과 그 산하 기관에 속하는 업무만을 경찰의 개념으로 보는 거. 그래서 이게 조직 중심 개념이다. 자, 이해했죠? 자, 그에 반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것은 사회 공공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의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함으로써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 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령 강제하면 당연히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겠지. 이런 것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부르는데 이거는 마치 앞 시간에 배웠던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하고 동일해. 명령 강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실질 의미 경찰을 부르는 거지. 여러분, 경찰은 뭐 하지 마라 하잖아. 그 실질 의미 경찰이지. 자, 그러면 명령 강제하는 것은 전부 다 경찰의 개념으로 보는 거니까 명령 강제하지 않는 것은 경찰이 아니야. 그래서 공공복리를 증진 작용은 명령 강제 아니니까 포함 안 된다. 예를 들면 우리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준다.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경찰의 개념이 아니야.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재명이는 30만 원 주자, 모든 국민에게 주자, 선별적으로 주자한데 어쨌든 준다 하면 그거는 해당 없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돈을 지원한다, 무료로 집을 제공한다, 무료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건 전부 다 공공복리 증장이니까 이거는 명령 강제가 아니니까 실적 의미로 보면 경찰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되겠는데 건축경찰, 위생경찰, 산림경찰, 경제경찰이란 말 여러분 잘 쓰지 않지만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경찰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는 거지. 예를 들면 여러분 집을 짓게 되면 반드시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지. 그 건축법에 규정된 내용들을 안 하면 허가를 안 해주고 규제를 해. 이렇게 지으라고 딱 명령을 해줘. 그게 건축 허가야. 그럼 그걸 안 지키면은 건축 허가 부서, 예를 들면 자치단체 구청이나 시청에서 규제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심지어는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을 먹이게 돼. 그러한 건축가 직원이 하는 업무는 건축 허가 관련 업무지만은 명령 강제하는 거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자치단체 공무원을 건축경찰이라 불러. 명령 강제하니까 이건 실질적인 경찰이야. 그 다음에 유흥주점 술집 같은 거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 식당 하려면 허가 받아야 되잖아. 유흥주점 허가 받아야 돼. 허가를 안 받으면 처벌해.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자치단체 직원을 위생경찰이라 불러.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산에 뭐 바위라든가 나무라든가 풀을 함부로 훼손하면 처벌해. 산림법에 따라서. 그런 업무를 하는 산림청 직원을 산림경찰에 불러.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주유소에서 주유소 SK나 뭐 현대주유소가 서로 가격을 담합해 가지고 이웃 주유소 인접한 주유소끼리 같은 가격을 받는다. 그건 나쁜 행위야. 그걸 담합이라 부르는데 그런 것을 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경제경찰에 부른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이 할 때는 경찰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명령강자이기 때문에 경찰을 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경찰이지만 형식으로는 경찰이 아니야. 그래서 양자 관계를 살펴보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행정 의미의 경찰이 일치하는 경우는 사회공헌, 안녕질서 유지나 위험 방지 작용을 하는 측면에서는 형식 의미 경찰과 실질 의미 경찰이 일치해. 그런데 불일치하는 경우는 뭐냐면 공공 안녕질서 유지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건축, 경제, 위생경찰, 산림경찰, 경제경찰은 실질 의미 경찰에는 포함돼. 명령강제한 거니까. 그럼 형식 의미 경찰은 아니야. 왜? 경찰청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 경찰청에서 이런 거 업무 안 해. 전부 다 이거는 자치단체, 이건 산림청, 이건 금융감독원 업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양자가 불일치한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사법경찰, 정보경찰, 보안경찰, 서비스경찰은 행정의미 경찰에 속하고 건축, 위생, 영업, 산림, 정제경찰은 실제의미 경찰에 속하는데 형제의미 경찰이면서 실제의미 경찰인 경우는 교통경찰, 풍속경찰, 풍속경찰은 뭐 율락이나 도박행위를 단속하는 걸 말해. 그 다음에 방범, 범죄 예방, 불신검문 이런 것들은 경찰청 소관 업무이기도 하지만 명령 강제한 거기 때문에 실제의미 경찰에 속한다는 거지. 자, 오늘은 형제의미 경찰과 실제의미 경찰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봤고 공통사항도 같이 잘 알아두길 바래. 알겠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